네, 안녕하세요. 이현진 평가사입니다. 이번에 합격하신 우리 평가님 모시고 인터뷰 준비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감정평가 법인을 2년 정도 다니다가 그만두고 나와서 전업으로 2년 수험 생활을 했고요. 지금 만 32살에 합격해서 이제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년차 유예 합격인데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일단 평균이 63.16이고 네. 그 다음에 법규는 70점입니다. 네. 그죠? 그래서 굉장히 높아서 오늘 많이 제가 물어볼 예정입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 법규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네. 법규는 총 몇 페이지 쓰고 나오셨나요? 저는 법규 지금 시험에 20페이지 맞아요. 한 권으로 나왔잖아요. 네. 저는 2권 써서 2권 받고 아마 한 페이지에서 2페이지 써서 21, 22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21에서 한 22, 이 네. 정도 쓰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를 딱 받아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시험 문제를 딱 처음에 받았을 때. 일단은 어느 정도 제가 뭐 스터디나 그 판례 특강 이렇게 들으면서 접했던 내용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그냥 이거 좀 아는 내용 일단 다 쓰고 나오면 붙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처음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혹시 문제 순서는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문제 푸셨는지? 순서는 저는 일단 법조문 나온 것들 위주로 먼저 쓰려고 해서 4번, 3번, 2번, 1번 이렇게 역순으로 완전 풀었습니다. 아예 거꾸로 쓰셨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문제 4번부터 그럼 여쭤볼까요? 순서대로. 네. 문제 4번은 좀 어떠셨나요? 문제 4번은 저희 그 감정평가법의 손해배상 책임 관련해서 완전 법조문 문제로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바지에 공부할 때 그 3법의 법들을 다 그 법전을 찢어가지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4번 문제 10점인데 2페이지 좀 넘게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4번은 부분 점수가 몇 점 나오신 거죠? 4번은 지금 10점 만점에 7점 7점.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목차를 다 채우고 플러스 알파 하면 70% 정도에서 7점 이렇게 들어갔네요. 네. 아주 잘 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역순으로 보니까 문제 3번은 어떠셨나요? 이 문제를 딱 받아들였을 때 뭐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어렵다 쉽다 뭐 이런 게 따로 있었나요?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송법에 그 행정법 논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물음 2 같은 경우에는 개별법에 이것도 거의 법조문하고 판례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도 앞에 좀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거의 뭐 서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물음 2 같은 경우에는 평가사님이 거의 마지막쯤에 내주셨던 문제라고 맞습니다. 기억하는데 그 내용 정말 그 복습했던 그대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쓰면서 뭐 시간 관리나 이런 부담은 전혀 없었고 좀 편안하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차를 보면은 일단 당연히 이제 논점의 정리 요거 잡아주셨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차에서 징계나 업무정지 법적 성질을 잡아줬다는 거 요거 성질을 잡아주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의의나 뭐 제가 항상 말하죠 뭐 의치 근성 이렇게 말하는데 의의나 취지 근거 성질을 쓸 수 있으면 먼저 깔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주요 논점에. 그 다음에 감경 가능성이라고 잡아주시고 변경의 의미를 적어주셨는데 또 여기서 좋은 점이 플러스 알파가 된 게 적극 소극 이제 적극인지 소극인지 이런 판례 입장을 따로 적어줬다는 거 요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제일 필수적인 목차였죠. 일부 취소 요건인데 가분성 특정성이란 키워드를 이렇게 목차 옆에 적어줬어요. 그래서 요 판례 입장 그리고 기준이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목차였는데 목차화해서 잘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물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막판에 정리해드렸던 논점인데 이 성실의무나 뭐 관련 판례 요런 걸 적으시면 됐는데 마찬가지로 조문 25조 정확하게 쓰셨나요? 네, 조문은 정확하게 써야죠. 그죠, 조문 정확하죠. 그래서 60점 이상이신 분들은 법조문을 정확하게 쓴다는 거를 한번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 판례도 뭐 많이 쓰셨겠죠? 네, 요거는
마지막에는 어쨌든 거의 외우고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네, 외웠던 내용 생각나는 대로 쭉 일단은 쓰셨군요. 다 쓰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3번의 우리 평가사님 특징은 정말 기본을 잘했다. 그래서 법조문, 목차, 그 다음에 중요한 목차 다 쓰시고 판례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뭐 성질이라든지 아니면 판례의 어떤 변경의 의미는 뭘 취했는지 이런 걸 추가적으로 쓰셔서 우리 문제 3번은 몇 점을 득점하셨죠? 20점 만점에 14점 어, 득점했죠. 요것도 60%를 넘어서 70%를 득점했습니다. 아주 잘 쓰셨네요. 그래서 우리 문제 4번, 3번 다 플러스 알파가 있었고 기본은 충실히 잘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우리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수가 낮으신 분들도 많이 들었다 들었어요. 요번에 법규가 이례적으로 시리법 중에 제일 꽈락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법규 점수가 굉장히 짜게 나왔는데 특히 문제 2번을 좀 많이 짜게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문제 2번 몇 점 맞으셨죠? 문제 2번은 30점 만점에 20점 득점했습니다. 그러면은 60%가 넘었던 거네요. 60% 18점은 넘었죠. 65%뭐 요 정도 받으셨는데 일단 논점 이제 첫 번째 물음 1번 같은 경우에 여기 적어주셨는데 개공의 의 성질 마찬가지로 이분은 항상 의랑 성질 뭐 취지 근거 그다음에 관련 판례가 있으면 꼭 쓰시는 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정에 대한 내용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거부 처분성 요건을 적어주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처음에 복귀목 잘 가지고 왔을 때 여기다 이렇게 했는데 거의 점수가 비슷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신청권 논의가 플러스 알파가 된다 이러는데 여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가 들어왔네요. 자, 그 다음에 물음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정정에 이제 효력과 관련된 건데 판례 소급표를 썼다는 거. 네. 이런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앞에 있던 문제 4번, 3번처럼 문제 2번도 기본 목차 잘 쓰고 판례가 플러스 알파 됐다. 그리고 조금 더 특이한 게 있는데 물음 1번의 판례 태도를 비판하는 걸 목차를 잡으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핵정에 있었던 그 부분을 쓰신 거죠, 판례 네, 비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정 거부 통지 판례는 불인정했지만 학계에 약간 비판이 있다는 거 그런 거를 써주셔서 플러스 알파를 받은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주 좋은 답안이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문제 1번인데요. 문제 1번은 시험 끝나고 저한테 복귀 요청할 때 거의 절반 넘게 하자승계를 쓰셨어요. 그래서 하자승계 써도 돼요? 하자승계 안 쓰고 다른 거 썼는데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지금 오늘 발표 당일이거든요. 발표 당일에 합격생분들한테 연락이 많이 오고 이제 합격생분들 목차나 이런 거 물어보고 있는데 하자승계 쓰신 분들 중에서도 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의 점수는 뭐 50점대 여기에 분포가 많이 돼 있고 성결 문제 쓰신 분들은 60점 이상 그 다음에 우리 평가사님 같은 경우에 70점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 이 평가사님 같은 경우에는 성결 문제를 정확하게 썼다. 그 다음에 우리 효력 유무로 그죠? 정확하게 논점을 찝어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평가사님한테 시험 끝나고 바로 전화를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 마지막 물음이 정말 이상하게 나왔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저는 뭐 지금이야 함정이라는 내용을 알지만 그때는 사실 잘 모르고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겠다 하자승계도 될 수 있고 성결 문제도 쓸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는 처음에 1번 문제를 마지막에 풀었으니까 사실 맞아요. 시간이 엄청 촉박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하자승계 성결 문제 뭐가 맞냐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냥 다 써야겠다 그러고 다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자승계를 쓰면서 보니까 이 문제에 뭔가 포섭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얘는 하자승계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자승계를 내용을 조금 쓰고 안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성결 문제를 쓰고 성결 문제도 사실 저는 그 위법 여부, 효력 유무 둘 다 썼거든요. 그래서 위법 여부도 아마 안 될 것이다. 효력 유무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 구성을 보면은 물론 이제 요거는 21페이지 정도 써서 가능했던 목차인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보시면은 논점을 잡으시고 그 다음 청구 소송의 성질 잡으시고 세 번째 목차가 하자승계인데 하자승계를 풀로 다 쓴 건 아니고
하자승계라는 논점 간단하게 설명하고 불가능하다 이렇게 내려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선결 문제 검토로 오시고 선결 문제 검토에서 위법 효력을 둘 다 쓰셨는데 위법도 간단하게 쓰시고 이것도 안 될 거다 하고 내려와서 정말 메인 논점이 효력 유무 요거를 잡아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채점자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아 보였던 게 아닌가. 왜냐면 답안지 1000부, 2000부를 깠는데 절반 이상이 하자승계야. 그런데 이 친구는 하자승계가 왜 안 되는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절반 중에서 반절은 또 우리 선결 문제에서 위법을 쓰신 분들 있거든요. 근데 위법도 안 되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효력 유무 정말 정답을 예쁘게 써줬으니까 점수를 많이 줄 수밖에 없었던 답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차에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기는 정말 어려운데 우리 평가님이 굉장히 잘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잘 시험을 봐서 저도 너무 기뻐요.